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서부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하자가 있나 싶은데 문제는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3개 건설사가 함께 시공한다고 계약해놓고 이 공구를 불법으로 쪼개 각자 공사를 한 겁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무실동을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 2개의 터널을 뚫어 양방향 통행을 만들고 산을 절개해 길을 닦아 지난해 9월 3.2km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이곳 도로 공사를 마치고 차량들이 이용한 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아 여전히 임시 개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MBC가 해당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맺은 이면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이행, 말 그대로 전체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협약서를 살펴보면 각사가 공구를 분할해 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A업체, 다른 도로 구간은 B업체가 맡고 터널 공사는 C업체가 하기로 한 건데 발주처와의 계약을 어기고 업체끼리 공사 구간을 쪼갠 것입니다. 시공 물량을 좀 구분했고요. 또 공정의 특수성이나 또 업체만의 또 특성, 또 내지는 현장 여건 감안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시공 물량을 좀 나눴다는 그런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발주처조차 바꿀 수 없는 공사 방식을 건설사들이 멋대로 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공사 방식이 달라지고 하도급 문제도 겹치다 보니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주처인 원주시는 참여사들의 이면 협약에 대해 뒤늦게 알고 감리단을 통해 사태 파악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따른 상하는 조치를 좀 취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공 능력을 갖춘 대표 건설사를 중심으로 함께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같이 따르고 실적도 같이 받으니까 그거를 연장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지역업체가 또 하도 줬을 때 부실 시공령 이런 문제들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순수 공사비만 400억 원이 투입된 서부순환도로 개설 사업. 원주시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한 역대급 공사가 불법 이면 계약과 이에 따른 부실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강의를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교수 5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5억 4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개설했을 뿐 일부 교수들은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강생으로 등록돼 임의로 학점까지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중 한 명인 모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한 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 이미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교수들의 개별 문제일 뿐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징계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서요. 징계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학교하고는 전혀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이 대학은 지난 2019년에도 교육부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2차 과정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대교와 중도, 서면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앞으로 서면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계획 반영이 그 과제로 남았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역에서 춘천대교를 지나 중도를 거쳐 서면 현암리까지 이 구간 7km가 국지도 70호로 승격됐습니다. 기존 국지도 70호선은 춘천역에서 여욱곡에 신매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암호 반대편으로 일부 국지도 노선이 확 바뀌었습니다. 국지도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거나 다리를 놓을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이 주목받는 건 레고랜드가 건설 중인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때문입니다. 지금은 춘천대교를 통해서만 중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서면대교가 생기면 서면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2경춘국도 등이 건설되면 서면대교를 통해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이 최단 거리로 연결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제2경춘국도와 연계해서 춘천시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면대교 건설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대교를 놓는 데 필요한 예산은 1,244억 원. 정부의 계획에 포함돼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차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6차 계획은 2026년에나 수립됩니다. 5차 계획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해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일반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이른바 트램을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첫 대상지는 춘천인데요. 레고랜드와 춘천 도심을 잇는 두 가지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주희 기자입니다.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로는 한 번 충전하면 4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무가선 트램은 교통수단보다는 일단 관광이 목적입니다. 레고랜드를 오고 나가는 이곳 춘천대교를 지나서 명동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와 춘천역, 춘천역에서 명동 오거리를 잇는 총 3.7km 기본형 노선입니다. 레고랜드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춘천역 앞 지하차도와 춘천대교 기울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스카이워크에 이어 낙후된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길이가 5.1km로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도심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2023년 한옥마을 관광 트램을 운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안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마친 뒤 2024년 준공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레고랜드가 개장하면 교통 체증도 해소하고 관광지와 연계시켜 도심 상권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시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사업비를 마련하느냐. 강원도는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 총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램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어 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궤도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그 관광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민자로도. 트램의 핵심은 노선. 1, 2안 중에 결정될지 제3의 안이 나올지는 올해 12월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백신 접종 이후 일주일여 만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백신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 반응 환자에게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증증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오는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 군수에 대해 강원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양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양구 군수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재임 당시 토지를 구매해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 중이며 이후 주택 인근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릉시가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는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테니스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천면에도 체육공원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문진 도립대 부지 안에는 북부권 실내수욕장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고 유천동 복합복지체육센터와 병산동 리틀 야구장은 각각 2022년과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가 설계 공모를 마쳐 건립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축 설계 공모에 참여한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제출된 11개 업체 가운데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무소의 공원과 마당을 품다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는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605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25m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서며 내년 4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 둘의 신규 주민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올해 관광 둘의 지역으로 선정된 강릉 22곳과 기존 지역인 평창 14곳의 주민사업체로 선발되면 최대 5년 동안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지역민들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2일부터 30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정선 공설운동장에 마련되는 행사장에서는 곤드레와 곰취, 산나물 등 이 5가지 산나물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또 온라인 판매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정선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곤드레 산나물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소부장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소부장 프로젝트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과 국산화,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양구 등 7개 시군이 협력해 최대 1억 5천만 원씩 14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 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매출 규모 25억 원 이상 400억 원 이하인 기업 가운데 15개 사를 선정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분수 스스로 학습 동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 학기호TV와 강원 수학 영어 책임교육 유튜브 채널에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보급한 모두를 위한 분수 보조 교재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수 단원을 스스로 학습해 수학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학 부진을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스스로 학습 동영상은 초등 3, 4학년 교과서 구성에 맞춰 분수 개념, 대소 비교, 덧셈과 뺄셈 연산 등 보조 교재의 핵심 내용을 16차시로 편성했습니다.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으로 공감하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하는 상담실은 17개 교육지원청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5, 6월에는 집단상담 3회, 8, 9월에는 개별상담 4회를 운영합니다. 우리 가족 한 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집단상담은 지역별 전문 상담센터에서 6월 25일까지 2시간씩 운영합니다.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온 김충식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7일자로 강원도 소방본부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방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특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의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면서 다음 달쯤 착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근화동 조성 부지의 문화재 발굴을 통해 일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에는 국비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돼 먹거리 연구지원센터와 로컬푸드 마켓, 문화공간과 우리술연구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6월쯤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공지천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공연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 재생은 공간 재생과 공연 진행의 의미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지천 의암공원을 생활 속 공연장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마이클 리, 최정원, 리사 등이 출연해 디즈니 유명 작품의 주제가를 부르는 헬로 디즈니를, 7월 22일과 23일에는 소리꾼 이자람의 공연, 9월 4일에는 선우정아와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화천 지역 중고등학생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천구는 지난 4월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천 생태영상센터와 동굴의 마을, 풍익보육원 등에 345m에 달하는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준공 예정인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화천미술인회 회원 30여 명과 화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기주도 내일 설계 프로젝트 사업이 펼쳐집니다. 양구 내일센터는 구직 의사가 있는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취업 희망자를 위해 취업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